지금부터 효율적인 의학 학술 정보 검색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집중하셔서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일단 저희 학술 논문 검색이 왜 중요한지부터 개요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검색을 조금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그거의 첫 번째가 이제 키워드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부분과 실제로 선정한 키워드들을 어디서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는지 리스와 펀매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학 관련 연구가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갑상선 암이라는 키워드로 지난 20년간 펀메드에 얼마나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만의 검색식을 구성을 해서 이 검색식으로 펀메드에 검색을 해 봤더니 갑상선 암 연구는 매년 2,670건 정도, 그리고 매월로 치면 한 220건의 논문이 펀메드에 계속해서 등재가 최신 논문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펀메드의 논문만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보건의학 쪽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더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런 많은 논문들을 모두 리뷰하고 연구하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논문 검색을 찾기 위해서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헌 검색을 진행하시는 것이 연구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검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단계를 알고 단계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색 단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반적인 리서치 과정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단계가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선생님들께서 어디까지 와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진행해야 되는지 한번 들으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리서치 과정의 첫 번째는 연구 주제 선정이죠. 연구 주제를 하고 이 연구 주제에 타당한 이론적 배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이론적 배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색이 진행되고 검색을 통해서 또 연구 주제를 구체화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연구 방법을 선택하고 연구 방법이 선택되면 전반적으로 연구 설계랑 자료 수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건학 분야에서 자료 수집은 보통 데이터 수집이잖아요. 어떤 데이터를 표본으로 하고 어떤 데이터를 모집단으로 해서 내가 이 연구를 진행을 할 건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서 내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까지가 본격적인 리서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 리서치의 꽃이죠. 선생님들께서 실질적으로 보건의학 연구 포맷에 맞춰서 연구 결과 보고서, 즉 논문을 작성을 하고 출판하는 것까지가 전반적인 리서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리서치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검색이 연구 과정의 곳곳에서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신뢰성과 타당성이 부실한 논문이 포함이 되거나 바이어스가 포함된 논문을 수집하게 되면 내 논문 과정에도 바이어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많이 예로 드는 속담이 GIGO라는 이 속담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검색이 시작이고 또 검색해서 수집한 그 자료의 퀄리티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구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 제가 패턴을 조금 정리를 해 봤더니 예전도 그렇고 요즘도 구글은 가장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구글 학술 검색에서 가장 학술 정보를 많이 검색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석사 논문 준비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학술 정보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작년부터 이제 챗GPT, 뭐 AI 기반의 여러 가지 생성형 AI들이 이제 도입되면서 요즘은 논문 검색을 할 때도 챗GPT나 뭐 바드나 요즘 또 빙 요런 것들 많이들 활용 이제 일상화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학술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일반 정보원에서 검색한 검색 결과는 검색 결과에 잡음이 다수 포함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지금 웹사이트나 AI 기반의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평가, 우리 논문은 사실 모두 동료 평가를 통해서 검증된 자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웹사이트에서 검색한 정보들에서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지 않은 자료들이 연구를 탐색하는 단계에서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의하고 어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진행될 도서관 정보 검색 교육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학술적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학학술 논문의 검색의 목적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검색을 함으로써 선생님들이 얻으셔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내 연구 주제와 관련된 문헌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또 검색에서 그 불필요한 논문들이 굳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 검색 전략을 조금 세우시는 것이 문헌 검색, 학술 정보 검색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검색 전략이 필요합니다. 검색 전략은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주제에 알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선정을 하시는 겁니다. 주제에 알맞는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고 나서 각각의 검색 키워드를 선정하고 또 검색식을 만들어서 각각의 이 선정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제 검색 데이터베이스 선정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구글이나 뭐 생성형 AI에 접근하시지 않고 학술 정보를 획득하셔야 될 때는 이러한 검색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의학 분야의 대표적인 검색 모델은 이 코시 모델입니다. 코시 모델을 하나씩 살펴보면 코어, 스탠다드, 아이디얼 DB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코어 데이터베이스로는 9개의 펀메드, EMBase, 포크란 라이브러리 정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펀메드는 미국 중심의, 북미 중심의 의학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펀메드에는 유럽 쪽의 논문이 조금 많지가 않아요. 약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럽 중심의 의학 논문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이 EMBase라는 데이터베이스고요. EMBase나 밑에 있는 이 코크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구독할 때만 선생님들이 접근해서 검색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우리 인제대학교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도서관을 통해서 접속하셔서 의학 논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상이나 간호 쪽에서 선행 연구 자료를 검색을 하실 때 이 코어 데이터베이스 3종은 모두 검색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찬찬히 오늘은 펀메드 검색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추가적으로 국내 연구자들이 이게 사실은 코시 모델의 코어로 있는 건 아닌데 많이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라서 이렇게 분류를 조금 해뒀습니다. 국내 연구자들이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이 코리아메드나 KM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의학 논문이 모아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스는 전 주제 분야의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연구를 시작하고 주제를 잡기 위해서 검색을 하고 하실 때는 코어 데이터베이스 3종부터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리스에서 전반적으로 내가 어떤 연구를 할 것이고 어떤 검색 키워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해외 코어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검색을 하실 때 스탠다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하시는데요. 이 스탠다드 데이터베이스는 이 코어 데이터베이스 외에 주제별로 특성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대표적으로 간호학 분야에서는 시널, 그리고 정신과 심리학 분야에서는 사이크인포, 그리고 SCIE 논문만 볼 수 있는 의학 논문 검색 데이터베이스죠. 이 웹 오브 사이언스 정도를 스탠다드 데이터베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코어 스탠다드 이외의 그 분야를 아이디얼 데이터베이스라고 분류할 수 있고, 이 아이디얼 데이터베이스에는 출판되지 않은 논문들, 꼭 회색 문헌들이죠. 회색 문헌들이나 진행 중인 임상시험을 검색할 수 있는 정보원들을 이 아이디얼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임상 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클리니컬 트라이얼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실 때는 이 코시 모델을 참고해서 검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검색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의학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전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이 원형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의학 논문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학 논문 이 전체에서 내 연구 주제에 적합한 문헌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검색을 해서 이런 앞에서 보셨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해서 검색되는 문헌이 있고 검색되지 않는 문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검색된 적합 문헌과 검색되지 않은 부적합 문헌은 우리가 굳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검색에서 막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검색되었는데 나한테 필요 없는 논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검색되지 않았는데 누락된 논문이죠. 검색에서 누락된 논문 중에 적합한 아니, 문헌들을 여기 상계백이랑 회백이랑 엄청 많이 들어요, 선생님. 빨리 들어가서 듣는 척이라도 네, 하셔야 돼. 지금 음소거가 안 이거랑 되신 선생님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 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검색되지 않은 적합 문헌과 검색된 부족한 문헌을 검색에서 찾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검색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검색된 적합 문헌들을 이렇게 추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검색의 데이터베이스 기법을 활용해서 검색의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 이외의 검색어들을 추가해서 검색의 민감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검색 전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은 검색 기법을 배우고 검색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확인해서 이 지금 요 부분에 있는 밸런스 맞는 논문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을 알고 나서도 기법이나 이런 키워드 선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선생님들께서 논문 검색을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보시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시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조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키워드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선정하더라도 이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인터페이스가 다르고요. 그들이 사용하는 검색 기법들, 필드 코드나 통제어나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런 기법들이 DB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검색 방식을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각기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구글 스콜러나 네이버에서 검색하듯이 그냥 기본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이 걸려서 검색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게 어렵다,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의학학술 논문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검색 과정을 조금 단계별로 나눠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연구 주제의 주요 컨셉 범위를 구분합니다. 연구 주제를 조금 쪼개서 컨셉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컨셉의 키워드를 선정을 하는데 이 키워드 선정은 통제어와 자연어라는 요 두 가지 키워드로 선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검색 전략을 수립하고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위치에서 검색하는 게 제일 빠르고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검색 결과를 확인하고 만약에 검색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을 경우에는 다시 올라가셔서 키워드 선정부터 이 검색까지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내 연구 논문에 적합한 논문들을 효율적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스텝을 하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정이죠. 연구의 주요 컨셉 범위 및 키워드 선정입니다. 오늘 선생님들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제가 검색 예시를 하나 들고 왔어요. 갑상선 암 수술 후 방사선 요오드 치료가 효과적인가? 라는 연구 주제로 검색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 주제 검색을 하실 때는 주요 컨셉별로 범위를 설정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건의학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컨셉 구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코입니다. 피코는 이미 알고 계신 선생님들도 있으시겠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피코의 P는 연구 대상입니다. 우리 보건학 분야의 연구 대상은 보통 환자나 질병군이 되겠죠. 이러한 연구 대상을 P 컨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I는 이 연구 대상에 개입되는 중재인자입니다. 중재들, 우리 선생님들께서 주로 하는 연구 중재는 약물이나 치료, 진단 방법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C는 이 중재와 비교할 수 있는 비교 중재입니다. 그리고 O는 내가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결과입니다. 굉장히 많이 하시는 아웃컴은 뭐 사망률이라든지 삶의 질 이런 것들 많이들 보시죠. 이런 연구의 각각의 컨셉을 P, I, C, O로 나누셔서 범위를 설정하시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예시를 한번 나눠볼게요. 갑상선 암 수술 후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효과적인가라는 이 연구 주제를 피코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P는 질병군, 환자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갑상선 암이 P 컨셉이 됩니다. 그리고 I는 그 연구의 중재 치료법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제에서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가 중재가 됩니다. 그리고 비교군에서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이 비교 중재가 되고 이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결과는 뭐 치료가 잘 되는가라는 부분이 아웃컴이 될 겁니다. 그런데 검색을 위해서 이 PICO 모든 컨셉을
검색 키워드로 넣으면 누락 논문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는 P와 I 컨셉을 검색 키워드로 선정하고 검색 전략에 포함시켜서 검색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 피코로 컨셉을 나누고 검색 키워드 선정은 통상적으로 P와 I 컨셉의 각각의 키워드를 선정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물론 주제에 뭐 중재가, 비교 중재가 꼭 있어야 되는 연구 주제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PIC 컨셉의 키워드 선정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보건의학 연구 주제는 P와 I부터 컨셉을 잡고 각 컨셉의 키워드 선정을 해서 검색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민감도 넓게 검색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각 컨셉의 검색 키워드를 이제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검색 키워드는 통제어와 자연어라는 이 개념으로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자연어 통제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오늘 처음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제어라는 것은 특정 개념의 단복수나 동의어나 관련된 유사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유사어들 중에 대표 단어, 대표 키워드를 채택한 것을 통제어라고 합니다. 예시를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계시는데요. 암 관련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캔서, 투머, 뉴플라즘 이렇게 다양하게 카시코마도 있죠. 그러한 유사한 개념들의 대표하는 키워드를 통제어라고 합니다. 히스타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같은 개념의 통제어를 히스타민이라고 정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고 대표 키워드를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 이 키워드 정해진 대표어를 통제어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렇게 서로 다른 시소러스를 구성하고 있고 그 주제의 대표어들을 색인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데이터베이스, 즉 선정한 데이터베이스의 통제어를 찾아서 검색을 하시면 좋은 점은 이 키워드로만 검색을 해도 관련된 주제의 논문을 찾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검색의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키워드 선정은 통제어로 먼저 시작을 하셔야 돼요. 통제어는 보건의학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메쉬라는 통제어가 있고 EMT리라는 통제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통제어가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가 아니고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비교해 놓은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각각의 이 통제어를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다르고요. 특성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펀메드에서는 메쉬라는 통제어를 쓰네? 그러면 내가 메쉬 통제어를 찾아서 검색해야겠다라는 부분이고 아까 코어 데이터베이스라 했던 EM베이스, 유럽 중심의 의학 논문이 많다고 했던 이 데이터베이스는 EM트리를 통제어로 쓰네? 내가 EM베이스 검색을 할 때는 EM트리를 검색어로 선정을 해야겠다.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하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컨셉의 키워드를 통제어로 선정하고 나서 하셔야 될 부분은 자연어 선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연어는 그냥 우리가 쓰는 용어를 검색에서는 자연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통제어 검색을 하면 또 관련된 유사 개념들을 다 한꺼번에 검색을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왜 임상 현장에서 쓰는 이런 용어를 또 키워드로 귀찮게 선정을 해야 되느냐, 반복적으로 왜 이 작업을 해야 되느냐 하면 데이터베이스에는 이 통제어로 색인되지 않은 문헌들도 있습니다. 그런 문헌을 선생님들께서 찾기 위해서는 그 자연어를 키워드로 선정해서 최신 문헌을 포함해서 검색의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연어를 선정을 하시는 겁니다. 즉,
주제와 정확도 높은 검색 플러스 아직 통제어로 색인되지 않은 최신 논문을 함께 검색을 하시기 위해서는 키워드를 통제어와 자연어로 선정해서 검색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생님들이 피코 컨셉을 나누고 하셔야 되는 검색 전략은 바로 이 슬라이드입니다. P 컨셉과 I 컨셉을 나눴습니다. 갑상선 암이라는 P 컨셉이 있었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라는 I 컨셉이 있었고요. 각각의 이 컨셉에서 통제어, 갑상선 암의 통제어를 찾으셔야 될 거고요. 갑상선 암의 자연어들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 대한 통제어를 찾으셔야 되고요.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 대한 자연어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연어들은 우리가 뭘 선택하든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일하게 선정한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데이터베이스마다 통제어는 다릅니다. 그리고 통제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통제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통제어가 무엇인지 찾는 것부터 하셔야 주제와 정확도 높은 검색을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고 검색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앞서 말씀드렸던 키워드 선정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검색 전략을 실제로 리스와 펀메드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라는 데이터베이스는 간단하게 검색에 필요한 개념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공급하는 무료 학술 연구 정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서는 국내 전국 대학이 생산하고 구독하는 학술 자원을 통합 검색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국내 자료, 전 주제 분야의 국내 학술 논문, 학위 논문 이런 것들 찾고 싶으실 때는 리스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리스 검색은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스 검색은 지금 화면이 변경이 되었나요? 네, 화면이 뜬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 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인제대학교 의학도서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속 병원의 선생님들께서는 부속 병원의 의학도서실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메뉴만 기억을 하셔서 메뉴를 찾으셔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인제대학교 의학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은 로그인이죠. 로그인 하셔서 어디로 오시냐면 아랫부분에 오시면 이렇게 리스라고 바로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가기 버튼으로 오셔서 리스에 접속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죠. 이 화면에서 리스 접속하셔서 기간 접속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요. 바로 우측 상단에 기관명이 인식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저희 도서관 이용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 도서실은 안 뜰 수도 있고 뭐 상계백병원이라고 뜰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셨을 때 기관명이 인식하면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명이 뜨지 않는 경우에는 로그아웃 처리하고 개인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인제대학교에 소속된 재학생이나 임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소속 기관 이용자를 개인 로그인 하실 때 말씀드립니다. 개인 로그인 하실 때는 소속 기관 이용자를 인제대학교 의학도서관 혹은 백인제 기념도서관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학교에 재직하고 계신 분들 기준으로는 개인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고요. 이 설정이 되면 굳이 이 기관명이 안 떠도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자료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스 인터페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스 인터페이스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주황색 기반으로 리스 학술정보 서비스라는 부분, 이 부분에서는 이 인터페이스에서는 논문을 검색하실 수 있고요. 옆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뭔가 하살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부분 클릭해 보시면 리스 해외 전자학술 정보 서비스라고 해서 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리 기관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32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 의학도서관의 도서관, 도서실들은 의학 분야나 간호학 분야만 포커스가 된 전자자원을 구독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간혹 전주제 분야로 조금 넓혀서 보셔야 될 때는 이 위치로 오셔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지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간호나 보건 쪽에서 그 교육 관련 데이터, 그 연구를 하실 때는 이 부분에 에듀케이션 소스라는 학술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에듀케이션 소스라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찾으셔서 검색을 해보면 교육학 논문을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리스 학술 정보 서비스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돌아가서 여기서 검색을 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최신 연구 동향을 조금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섹션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롤바를 아래로 내리시면 이렇게 최신 인기 학술 자료를 주제별로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 의학 분야를 보시려면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셔야 돼요. 보이십니까? 지금 작게 조금 보이는데, 네, 이 더보기 부분을 가셔서 클릭을 하면 네, 다른 게 클릭이 됐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좌측에 여러 분야가 이렇게 분류된 거를 볼 수 있고 좌측에 의약학이라는 분야를 클릭하면 의학, 간호학, 보건학 합쳐서 한 33개의 세분화된 분야의 최신 연구 논문을 보실 수 있으세요. 내과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내과를 클릭해 보면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자주 클릭되었거나 공유되었거나 혹은 연구자들이 직접 서지 관리 도구로 내보내기 한 연구들 혹은 최신 논문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신 연구 동향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리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하십니다. 갑상선, 암, 방사선, 요오드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리스는 별도의 통제어가 없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리스를 검색을 하실 때는 핵심 키워드만 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갑상선 암, 방사선 요오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동일합니다. 구글 스콜라도 그렇고 키워드 좌측에 있는 것부터 우측 있는 순으로 AND 조합한 검색 결과를 뿌려주게 됩니다. 한번 검색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상선 암 AND 방사선 AND 요오드로 검색을 하신 검색 결과는 국내 학술 논문이 총 23개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료 유형별로 단행본은 이 관련 키워드로 63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자료 유형별로 검색 결과 섹션이 나눠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검색 교육을 배우고 나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정확성 높은 검색 결과를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상세 검색 툴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세 검색은 이렇게 리스에서 정리해둔 각각의 필드를 조합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리스 검색은 우리가 키워드를 너무 많이 넣거나
아니면 키워드의 검색 기법을 적용하면 기술적인 제한으로 검색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 검색을 하실 때는 전체 잡으시고요. 우리가 나눴던 그 컨셉의 핵심 키워드, 갑상선 암, 그리고 중재, 우리 연구의 중재인 방사선, 요드, 이렇게 각각의 컨셉의 핵심 키워드만 키워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구분해서 넣어주시는데 여기서 하나, 키워드 앞뒤로 더블 커테이션 마크 처리를 해주시면요. 이전에는 그냥 갑상선 암과 방사선 요오드 이렇게 다 따로 분리된 검색 결과가 보여졌다면 갑상선 암과 완전 일치하는, 그리고 방사선 요오드가 완전히 붙어서 일치하는 논문만 구문 검색을 해줍니다.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스트에서 검색 키워드를 컨셉별로 구분해서 상세 검색에 넣어주고 키워드에 더블 커테이션 마크를 입력해서 검색을 하면 학술 논문 25건이 나오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검색 결과가 조금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학술 논문에서 더보기 클릭하셔가지고 25개의 전체 초록까지 이렇게 쭉 확인을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보시면 앞에 그냥 단순 검색을 한 거와 상세 검색을 했을 때 검색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타이틀을 보시면 방사성 요오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검색 결과만 확인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리스트에서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검색하는 방법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검색 결과에서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또 필터가 있습니다. 검색 결과를 제한할 수 있는 필터고요. 여기서 뭐 등재 정보, 어디에 등재된 것만 보겠다라든지 아니면 출판, 발행 연도를 제한해서 제한 검색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리스트 검색에 대한 전반적인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리스트에서 검색을 하실 때는 이렇게 기술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별도의 통제어가 없기 때문에 구검색과 상세 검색 기능의 AND 조합 정도를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민감도 넓게 검색을 하실 때는 검색 키워드의 주 키워드만 선정을 해서 영문, 국문, 혼합 검색을 하면 보다 민감도 넓게 검색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스트에서 검색을 하면 갑상선 암과 사이로이드 캔서의 검색 결과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문, 영문을 혼합해서 검색 결과를 엔드노트로 모은 다음에 중복 제거해서 나의 연구 논문과 관련도 높은 논문들을 모아서 관리를 하실 수도 있으세요. 리스트 검색 결과를 엔드노트로 내보내는 방법은 지금 화면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검색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228개의 이 관련 논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리스트 검색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방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교육 마지막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펀메드 검색 전략입니다. 펀메드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산하의 NCBI 정보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의학 논문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는 의생명 과학 분야의 방대한 논문들이 있고 또 매드라인에 색인된 논문이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펀메드는 주요 검색 기능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리가 리스트에서처럼 베이직 검색창을 통해서 검색을 하면 주제 검색에 잡음이 많은 검색 결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펀메드는 통제어가 있습니다. 펀메드의 통제어는 메쉬인데요. 이 메쉬 데이터베이스에서 통제어부터 검색하고 자연어를 선정해서 검색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펀메드의 통제어 메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펀메드의 통제어 메쉬는 검색할 때 사용하시면 주제와 정확도 높은 검색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검색 결과의 유레카를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펀메드 통제어 메쉬는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개발한 의학용어 통제어의 집입니다. 얘의 특징은 이렇게 트리 구조로 단어를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트리 구조로 배치해서 어떤 점이 좋냐면 내가 만약에 갑상선 암 관련 연구 중에서도 분화성 갑상선 암만 연구하고 싶다 하면 그 하위 텀을 검색해서 그 관련된 세분화된 주제 검색만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는 갑상선 암이라고 검색을 하면 그 갑상선 암 포함해서 다양한 그 갑상선 암의 종류를 한꺼번에 또 검색해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트리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점은 메쉬텀은 정해져 있습니다. 펀메드의 통제어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특정 개념의 그 통제어를 확인하시고 그 통제어로 검색을 하셔야 검색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캔서라는 개념은 펀메드 통제어로 니오플라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캔서 뒤에 메쉬 태그 검색을 메쉬 검색을 할 수 있는 가까로 메쉬를 입력해도 통제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쉬 데이터베이스에서 반드시 펀메드 통제어를 확인하고 그 정해진 단어로 메쉬 검색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메쉬 텀을 찾을 수 있는, 즉 펀메드 통제어 메쉬를 검색할 수 있는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펀메드 좀 GOV로 바로 오셔도 되고요. 보통은 도서관에 걸려있는 펀메드로 오셔야 원문까지 원활하게 보실 수 있어요. 펀메드를 접속하시고 통제어 검색하는 위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플로우 부분에 메쉬 데이터베이스로 접속을 하면 하단에 이 별도 메쉬 데이터베이스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접속을 하면 메쉬 텀을 검색할 수 있는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 메쉬 데이터베이스로 접속을 하면 논문 검색이 아닙니다. 논문 검색이 아니라 통제어 용어를 검색할 수 있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새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은 용어, 펀메드의 통제어 메쉬 텀을 검색을 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그 피컨셉으로 나눴던 갑상선 암의 영문 키워드, 내가 알고 있는 영문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을 하면 사이로이드 캔서라고 검색을 하면 사이로이드 캔서가 포함된 메쉬 텀 총 7개를 보여줍니다. 이 사이로이드 캔서라는 단어가 포함된 메쉬텀 7개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이렇게 텀, 지금 검색 결과로 나온 텀 아래 정의들을 확인해 보시고 내가 찾는 갑상선 암이 맞아 라고 하시면 그 텀을 선생님의 통제어로 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이로이드 캔서의 경우 메쉬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이로이드 뉴플라즘으로 통제어가 색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제어 검색을 하는 방법은 색인된 통제어 앞에 체크박스를 표시하시고 Add to Search Builder에 넣으시면 펀메드에서 통제어를 검색할 수 있는 식 형태로 키워드가 자동 변환됩니다. 더블 커테이션 마크 찍은
사이로이드 니오플라즘 키워드 뒤에 가까로 메쉬라고 검색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여기서 바로 서치 펀메드 하면 펀메드에 갑상선 암으로 색인된 관련 논문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데 P 컨셉과 I 컨셉의 통제어를 모두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서치 펀메드로 가시는 게 아니라 사이로이드 캔서의 통제어는 사이로이드 니오플라즘이네. 오케이, 알았어. 그 다음은 이제 레디오 방사선 요오드의 자연어가 레디오액티브 아이오다인이었죠. 레디오액티브 아이오다인의 통제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요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펀메드를 접속을 해서 메쉬 데이터베이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그 검색 교육할 때 딱 예쁘게 떨어지는 검색 결과를 드리면 실제로 선생님들 연구하실 때 메쉬텀 찾기를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방사성 요오드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의 영문 키워드입니다. 레디오 액티브 아이오다인 테라피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서 메쉬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했더니 메쉬 텀이 없다고 뜹니다. 진짜 없을까요? 메쉬로 색인되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만은 선생님들이 진짜 없는지는 검색을 통해서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하는 검색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테라피 같은 이런 통상적인 키워드는 매칭이 안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웁니다. 지운 상태에서 레디오 액티브 아이오다인으로 검색을 하면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러면 한 번 더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형용사는 지워주시고요. 우리가 요오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메쉬텀을 검색해 볼게요. 아이오다인이라고 검색을 하면 메쉬텀이 이 아이오다인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메쉬텀이 55개가 검색이 되고 쭉 내려보시면 한 4번쯤에 방사성 요오드 관련 동위원소 메쉬텀이 있습니다. 이 아이오다인 지금 이 상세 검색 결과 보기가 안 되네요. 아이오다인 레디오 소프토시즈 요 단어가 방사선 요오드의 메쉬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텀의 상세 검색 결과 보기는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텀을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하고 싶으면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면 메쉬 텀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 이런 정의들은 통제 용어를 색인할 때 사용된 정의들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검색에서 우리가 활용할 거는 얘를 통제어 검색을 하는 거 하나 활용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이 엔트리 텀에 유사어, 동의어들을 자연어로 선정해서 추가로 검색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트리 형태의 구조기 때문에 시소로스가 상하이어에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부분 또한 나중에 검색 키워드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펀메드에서 각 컨셉별로 통제어 찾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사이로이드 캔서와 레디오액티브 아이오다인의 각각의 통제어를 이렇게 찾았고 통제어 검색 식으로 만드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어 선정을 하셔야 되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어 추가 선정은 왜 하셔야 되냐면 자, 펀메드의 총 3,600만 건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75%는 매드라인에 포함돼서 통제어로 색인이 되어 있어요. 통제어로 색인이 되어서 통제어로 검색이 가능한데 이 펀메드 메디컬 센트럴이라는 오픈 액세스 저널 25%는 통제어로 색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논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자연어까지 함께 검색을 해서 이 색인되지 않는 혹은 또 최신 논문들을
함께 자연어로 선정해서 검색을 해주셔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자연어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내가 이 컨셉의 개념에서 이 키워드는 꼭 들어가야 돼. 알고 있는 단어가 있으시면 모두 선정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선정을 해야 되느냐가 늘 연구자들이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그 아이오다인 레디오 아이소톱스 두 번째 요 개념을 자연어를 선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줌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사성 요오드라는 그 컨셉의 펀메드에서 키워드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컨셉의 단어는 자연어로 선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없어도 그리고 테라피를 단복수로 다 변형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방사성요오드만 선정을 해주시는 게 보다 효율적으로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얘만 포함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메쉬텀으로 찾았던 그 단어도 자연어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메쉬 검색하는 게 아니라 얘는 자연어로 또 다시 검색해서 최신 논문을 얘로 색인된 최신 논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메쉬 텀도 자연어로 선정해 주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메쉬 데이터베이스에서 엔트리 텀에 있었던 이 도치된 단어도 가져와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요오드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세 개의 자연어를 선정을 하셔서 검색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요 관련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으면 임상 용어들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어 선정은 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고 자연어 선정 시 포함의 사항들을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약물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나 양리학 작용, 뭐 상품명도 자연어로 다 해주시면 누락 논문 없이 논문을 찾으실 수 있고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도 기술이나 제품명 모두 이 자연어에 선정해 주시면 보다 포괄적으로 또 내 관련된 논문을 누락 없이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선정한 키워드를 그냥 펀메드의 기본 검색창에 검색을 하면 어떤 부분이 발생하냐면 이 펀메드라는 데이터베이스, 즉 대부분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는요.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자연어를 그냥 검색하면 펀메드에서 정리해둔 모든 필드에 이것들이 걸렸을 때 검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석만 좀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모두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불필요한 논문까지 검색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키워드로 선정한 그 자연어를 실제로 검색을 하실 때는요. 좀 검색 영역을 지정해서 불필요한 검색 결과를 최소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펀메드에서 주제 검색에 포커스를 딱 맞춰서 검색을 할 수 있는 필드는 요렇게 5가지 정도 됩니다. 우리가 통제어에서는 메쉬만 말씀을 드렸는데 가까운 메쉬는 메쉬 텀을 검색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MAJR로 바꾸시면요. 메쉬 텀 중에서도 이게 핵심 주제인 논문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선정한 키워드의 자연어는 TI나 TIAB, TW 태그를 가까로 안에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냐 하면 내가 선정한 키워드가 타이틀에만 있는 경우, 타이틀 앱스트랙에만 있는 경우, 타이틀 앱스트랙 플러스 주제 키워드에 있는 경우로 넓혀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자연어 필드를 사용하셔야 검색의 정확성과 민감도를 함께 조율해서 효율적인 검색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색을 하실 때,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검색을 하실 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검색을 하면 갑상선 암의 통제어 자연어, 그리고 방사성 요오드의 통제어 자연어를 모두 선정해서 같은 개념은 OR로 조합하고 서로 다른 개념은 AND로 조합한 다음에 검색 결과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검색의 시작점부터 만약에 내가 RCT로 제한하겠어, 성인으로 제한하겠어, 요런 부분들을 검색 키워드로 넣으신다면 누락되는 논문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색하실 때는 요 두 컨셉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효율적으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검색 전략을 식으로 풀어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씩 찬찬히 보여드릴게요. 사이로이드 니오플라즘의 통제어 검색식, 그리고 선정한 갑상선 암의 모든 자연어를 TW 태그로 OR 처리한 검색식입니다. 자연어 검색식과 통제어 검색식을 서치 넘버로 OR 조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방사성 요오드 컨셉도 같은 흐름으로 OR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P&I 컨셉으로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요 캡처 화면은 조금 이전에 캡처한 거라서 실제로 펀메드에서 오늘 날짜로 검색을 해보면요. 방사성 치료와 그리고 갑상선 암에 서로 상관성이 있는 논문은 이렇게 9,544건으로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지금 SR 검색이나 사실 메타 검색은 그 민감도 넓게 모든 문헌을 봐야 되는 연구 방법론이라서 거기서 진행되는 검색 방식을 위주로 오늘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그냥 핵심 주요 논문을 좀 찾고 싶다 하실 때는 굳이 이 TW 태그를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TI 태그로 변경해서 자연어를 검색해 봤더니 7,700건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검색 결과를 확인을 다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검색 결과 화면으로 가서 펀메드에서도 또 제한할 수 있는 필터들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7,754건을 모두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솔트바이를 펀메드는 기본적으로 관련도 높은 순으로 뿌려주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검색 전략을 세워서 검색을 하면 사실 최신 순으로 보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최신 순으로 솔팅 해 놓으시고, 만약에 내가 최근 5년 논문만 보겠다 하시면 요 출판 연도 제한 태그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조율하셔서 최근 10년으로 해보겠습니다. 14년 논문부터 제한을 하면 2,862건으로 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리스랑은 조금 다르게 펀메드는 이 좌측 필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티클 타입을 랜더마이즈 컨트롤드 트라이얼 논문으로 제한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럼 62건이 나오죠. 그리고 또 이 어디션 필터에 가시면 연구 대상의 나이를 제한을 할 수도 있고 성별, 그리고 동물 연구, 인간 연구 이렇게 제한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검색을 다 하시고 나서 펀메드 검색 결과 필터로 제한해서 선생님들의 그 연구에 충족하는 논문들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슬라이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펀메드 검색 결과 제한하고 서지 관리 도구로 내보내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교육자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논문을 검색을 했을 때 검색식을 좀 저장해 두시고 최신 논문을 주기적으로 매일 받을 수 있는 이메일 어ler트 서비스도 펀메드에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최신 논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펀메드 검색까지 하시고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건의학 분야에서 검색을 할 때는 펀메드에 없는 논문이 EMBase에 있을 수도 있고 EMBase에 없는 논문이 펀메드에 있을 수도 있어서 한 개 이상의 그 코어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검색하시면 조금 더 폭넓게 관련 연구 주제의 문헌을 검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오늘 효율적인 의학 논문 검색 교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